오늘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춥지 않은 거 보니까 낮에는 많이 포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봄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아주 추웠었는데요. 이제 따뜻한 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41세 된 남성입니다. 이분이 학원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13년째 학원 강사라고 합니다. 그럼 41살이니까 13년째면 28살서부터 학원 강사를 하신 거죠. 그러면 남자가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한 28살 정도 되니까 사회 진출을 해서 계속 학원 강사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 학원이 우후죽순 학원들이 생겨나고 거기다가 출생률도 떨어져서 학원생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역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업종 변환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투자에도 관심이 있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복이 있는지 문의드려 본다고 했고요. 참고로 경금일간이나 무토일간과의 사업은 무리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하고 동업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도 이렇게 화기운 비경겁제가 강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주 분석을 하는데 비경겁제가 강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주 분석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안 좋았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든 뭐든 하여튼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인생이 좀 꼬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목화토금수가 있으면 각자 상징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배우자 운이라든가 재물운이라든가 건강운이라든가 직장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사주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화기운만 잔뜩 있고 그리고 월지 포함해서 두 개니까 수기운도 강하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8칸밖에 안 되는데 오행이 이렇게 한두 개로만 치중되어 있으면 다른 오행은 못 들어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목기운도 없어요. 목기운이라는 것은 인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운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없죠. 그리고 토기운도 없어요. 토기운은 식신상간운이죠. 그러니까 식신상간운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고 이러니까 이게 한두 개씩 균형되어 있는 사주가 다 좋은 사주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인생이 좀 꼬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또 아셔야 될 게 사회적인 성공과 그렇게 비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이런 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회가 돈이 전부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잘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직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게 학원 강사죠. 우리나라는 과외공화국이잖아요. 학원공화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정주부를 한번 만났었는데 그분이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강남 지역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예전에 이제 8학군에 해당하는 학교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뺑뺑이 돌려서 가도 예전에 무슨 명문고등학교라고 했던데 그쪽은 그래도 전통이 남아있는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기본이 과외비 300만원이랍니다. 월 300만원짜리 과외가 기본이래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지금 이혼을 해갖고 아들을 갖다가 그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본인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만 그 부모님 집에 가서 아들을 만나는데 그 아들이 자기도 그 과외를 시켜달라고 한대요. 근데 그 여자분은 지금 아파트 격리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300만원이 안 되거든요. 자기 월급이 300만원이 안 되는데 물론 집세 받는 거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300만원이 조금 넘지만 그러면은 그 아들 과외비로 완전히 다 집어넣고 자기는 그냥 굶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학교는 그렇대요. 기본이 300이래요. 그 과외비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 그렇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은 300만 쓰겠습니까? 500만원 600만원도 쓰죠. 그러니까 한국은 과외공화국이고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 금지시켰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후로 이게 과외 금지가 점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과외 금지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손해보는 건 서민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리가 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우수한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그 학생 옆에 딱 붙어갖고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당연히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테니까 부자 동네, 그러니까 돈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업종 변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이분 사주를 보면은요, 일단 학원 강사들을 보면 계속 입으로 떠들어야 되니까 식신상간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식상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되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한번 흥분하면 그 정도가 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안 사귀는 게 낫죠. 이렇게 화기운 강한 사람들은요, 피곤한 경우 많아요. 같이 사귀면. 불같이 화를 내니까 괜히 한번 흥분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나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그 지지를 보시면 지지 4개 중에 3개가 전부 다 역마살입니다. 역마살이니까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사주를 속일 수 없다는 게 이분이 왜 하필이면은 무역업을 생각했냐 이거죠. 학원 강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무려 13년 동안 하다가 이제 업종 변경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왜 그걸 하필 무역업을 생각했냐 이거예요. 지지가 전부 다 역마살로 깔려 있으니까 역마의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무역업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무역업을 할 경우에 일단 사주만 봤을 때에는 이분 성향에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잘 보세요. 이분 사주가 비견겁제가 엄청 강하잖아요. 5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기운은 기신이 되겠죠. 화기운은 기신이 돼요. 그리고 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화기운의 힘을 빼는 토기운이라든가 금기운 이런 것이 용신이 되겠죠.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에서 봤을 때 6살서부터 35살까지 무려 30년 동안 토기운과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대운에서 6살서부터 35년 동안 35세까지요. 그러면 이 대운의 흐름이 좋았다고 봐야죠. 어렸을 때는 좋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대운의 흐름이 좋은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은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릴 때 용신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뒤에 가서 운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운이 안 좋았다가 뒤에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처음에 운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입시체제에서 청소년 시기에 운이 안 좋으니까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30대, 40대 이렇게 지나면서 운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그 대운의 흐름이 처음에 좋았다가 중년 이후에 꺾이는 사람이 있고, 이분이 그 경우에 해당하죠. 지금 이 46세 병호대운서부터 기신인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이 36세 정미대운서부터 이제 화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꺾이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안 좋았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대학교 가는 것은 좀 불리하더라도 뒤에 중년 이후에 말년까지 운이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좀 고생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좋아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음에 좋았다가 이제 이렇게 운이 꺾이는 사람들은요, 그 나중에 무슨 뭐 질병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암 같은 것도 걸리고, 그리고 뭐 사업도 실패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처음에 좀 운이 안 좋더라도 나중 중년 이후에 올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동안 용신대운이 들어왔고, 그리고 36세서부터 운이 좀 꺾이기 시작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46세 병호대운에서 이제 최악이라고 봐야 되고, 56세 을사대운도 지지가 사해충, 66세 갑진대운도 진해 원진살, 76세 정묘대운은 정계충, 이러면서 운이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지금 똑같이 학원 일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운은 일단 꺾인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주의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이분도 이제 학원 사업을 하면서 안 된다는 걸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종 변경을 하는데, 이분의 그 사주가 역마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역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올해가 정유년, 내년이 무술년, 기해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일단은 내년 무술년하고 훈년, 기해년 42세나 43세에 업종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 정유년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올해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운이 좀 따르는 내년이나 훈년에 하는 것이 좋고, 비경겁제가 워낙 강해갖고 동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이나 무토일간과의 사업은 무리수가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사주를 직접 봐야죠. 그냥 일간이 어떻다 그래갖고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직접 봐야 되고, 어쨌든 동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올해 같은 때, 올해 운도 별로, 올해나 내년에 운도 별로 안 좋으니까, 아니죠. 이건 대운이고, 올해가 정유년, 내년이 무술년인데, 차라리 업종 변경을 하고 싶으면 올해 학원을 정리하고 가서 월급 받으면서 배우는 게 낫죠. 처음에는. 처음부터 동업을 하는 것보다는 가서 좀 배우다가 1, 2년 정도 배우다가 독립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